안녕하세요. 공주버스입니다. 여러분, 월세나 전세로 잘 살던 집이 갑자기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계약 전에 미리 꼼꼼히 알아보신 분들이라면 자신의 보증금을 전부 또는 어느 정도 지킬 수 있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부분을 잘 몰랐던 분들은 피 같은 보증금을 전부 잃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방법은 같은 것이지만 남이 해주냐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하느냐의 차이겠네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는 것인데, 여러분은 방을 구할 때 수수료를 지불해가면서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를 많이 하실 겁니다. 우리가 물건을 직거래하는 것처럼 방도 직거래하면 되는데 왜 굳이 수수료까지 지불해가면서 중개사의 손을 거치기는 계약을 할까요? 자, 이 부동산이라는 것은 정확한 시세와 가치를 일반인들이 바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일반인들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을 올바르게 분석하기 위한 지식이 일반적으로 갖추어져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중개사들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중개거래의 경우에 중개사들이 알아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잘 분석하여 올바른 보증금과 월세 등을 안내해 줄 겁니다. 물론 먼저 알려주지 않으면 여러분들께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금액이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도 제 보증금을 지킬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만 던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스스로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보고 해석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추면 됩니다. 지난번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서 언급했던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를 아셔야 되는데, 좀 듣기에도 좀 어려우신가요? 제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잘 보시면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현명하고 알뜰한 계약을 하는 방법까지 알 수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먼저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실 부분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계약을 체결할 건물의 지역, 두 번째는 임차 보증금 범위, 세 번째는 최우선 변제 금액 한도, 끝으로 담보 물건이 설정된 날짜입니다. 용어가 생소할 뿐이지 막상 내용을 들어보시면 금방 이해가 갈 겁니다. 자, 일단 먼저 설명해 드릴 부분은 임차 보증금 범위의 개념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쉽게 풀어보면 여러분의 보증금이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가 가능한 금액인지 아닌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임차 보증금 범위가 4,500만원 이하라고 했을 때 내 전세 보증금이 4,600만원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에 해당되지 않게 되고 내 보증금은 보호받지 못하게 됩니다. 임차 보증금 범위는 바로 얼마까지를 소액 보증금으로 봐야 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설명드릴 부분은 바로 최우선 변제 금액 한도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보증금 중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예요. 임차 보증금 범위가 4,500만원 이하이고 그때 최우선 변제 금액 한도가 1,900만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제가 전세를 보증금 3,000만원에 계약했다고 한다면 제 보증금은 일단 임차 보증금 범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에 해당은 됩니다. 하지만 최우선 변제 금액 한도가 1,900만원이라서 보증금 3,000만원을 전부 보호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말 그대로 1,900만원은 지킬 수 있지만 1,100만원은 안타깝게도 되찾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내 보증금이 소액 보증금에 해당이 되는지, 얼마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앞서 중요하게 보셔야 하는 네 가지 중에 나머지 두 가지에 해당하는 지역과 날짜는 무엇일까요? 임차 보증금의 범위와 최우선 변제 금액의 한도는 해당 건물의 소재지와 담보물건이 설정된 날짜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서울에 있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임차 보증금 범위가 1억 1천만원 이하입니다. 다시 말하면 1억 1천만원까지를 소액 보증금으로 취급한다는 얘기죠. 하지만 같은 날짜에 기타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은 임차 보증금 범위가 5천만원 이하가 됩니다. 나의 전세 보증금이 6천만원이라고 하면 서울에서는 소액 보증금으로 보지만 기타 지역에서는 소액 보증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최우선 변제는 계약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담보물건을 설정한 일자가 기준이 됩니다. 같은 서울이라도 담보물건을 설정한 날짜가 언제인가에 따라서 임차 보증금과 최우선 변제 금액 한도는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종합해보면 지역과 최초 근저당 날짜에 해당되는 보증금 범위와 최우선 변제금액 한도를 확인해서 적절한 금액의 계약을 체결하시면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지역과 날짜에 따라서 임차 보증금의 한도와 최우선 변제 금액이 달라지는데 이건 어디서 확인해야 될까요? 바로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면 우측 상단에 자료센터가 보일 겁니다. 자료센터에 들어가서 소액 임차인의 범위 등 안내를 클릭하면 지역별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어지간하면 최우선 변제에 해당하는 금액은 거의 다 받으실 수 있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서 낙찰이 되면 낙찰가의 절반만 소액 임차인 보증금 변제에 사용됩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 소액 임차인이 본인 외에 몇 명이나 되는지 확인하고 예상 낙찰가의 50%로 소액 임차인 보증금이 모두 해결될 수 있는지 확인하시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반드시 해야 되고 경매 상황이 되면 배당 요구 또한 반드시 해야만 피 같은 내 보증금을 잃지 않게 될 겁니다. 끝으로 앞서 말씀드린 최우선 변제를 응용한 현명한 계약 체계를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는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물가 상승률과 부동산의 가치 상승률이 온전하게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데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작은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최우선 변제는 현실적으로는 전세보다는 월세나 반전세에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언급해드린 대로 네 가지를 중심으로 파악했을 때 최우선 변제 한도가 2천만 원이라고 하고 방을 구한다면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한 계약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2천만 원은 사실 전세 금액으로는 지방에서도 원룸 하나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월세라 가정했을 경우에 누군가는 나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최우선 변제 한도 2천만 원 내로 보증금 1000회, 월세 40회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큰 변수가 없는 한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머리를 굴려볼까요? 저 같으면 대략 보증금 2,500에 월세 25만 원으로 계약할 겁니다. 물론 제 보증금 2,500은 모두 변제받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럼 왜 이런 계약을 했을까요? 보통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려면 이미 그 전에 낌새가 나타나죠. 건물 관리가 안 되기 시작하고 주인은 연락이 안 되고 세입자에게도 경매 관련 우편이 날아올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건물이 경매로 나가서 낙찰까지 받는 데는 대략적으로 1년 정도가 걸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은 건물의 주인은 공석이 되죠. 보증금 2,500 중에 2천만 원은 최우선 변제로 돌려받고 나머지 500은 경매가 진행하는 동안 내지 않아도 되는 월세와 이사비 청구 등으로 퉁을 치면 크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증금을 더 걸어서 매달 줄인 월세도 생각한다면 오히려 이득이겠죠. 여기서 이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는 정말 흔하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사태가 발생했을 때 손해는 최소한으로 줄임과 동시에 현실적인 이득까지 챙긴다는 것입니다. 이 부동산은 알면 알수록 여러분에게 무조건 이득이 됩니다. 앞으로도 저희 공시박스는 여태껏 그래왔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시박스였습니다.